지금 최소한 15억인 거 아세요? 7억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4억 8천, 한 대략 봐도 2억 6천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외곽에 계신 분이 이문 4구역 매수하셨습니다. 매수할 때부터 2배 이상 상승했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압구정 새 아파트가 날아간 거죠. 어쩌면 이분은 이걸로 재테크를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집들이 가는 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그렇게 집들이도 가고 싶고 우리 수강생들이 정말 내 강의를 듣고 매수를 정말 했나 궁금해서 매수 사례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 매수 사례를 보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들이 정말 사는 곳도 다르고 매수한 곳도 다 다른데 깜짝 놀라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반전이 있는 공통점이 3개가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사실 이거를 알면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누가 어디를 얼마에 샀는지 한번 볼까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30년 구축 살다가 DMC역 초역세권 신축 DMC SK뷰, 요거 제가 최근에 집들이 갔다 온 그 집 맞아요. 네, 34평 신축. 와, 구축 살다가 신축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언제든지 신축 사서 이사하면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준비해서 갈아타기에 성공하신 분, 그리고 노량진 3구역을 피 8억 2천에 매수하신 분, 지금 최소한 15억인 거 아세요? 네, 이거 6월에는 20억도 넘어갔었어요. 겸손하게 대충 생각해도 한 7억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와, 파주에서 완전히 자산이 점핑을 이루셨어요. 동대문구 납심리 레미안 위브 매수하신 분 12억 2천에 매수하셨고 현재 실거래가 14억 8천, 한 대략 봐도 2억 6천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방배 재건축 투자하신 분이 있고요. 이번에 조합원 분양 신청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대구 분인데 수성구처럼 아주 좋은 곳이 아닌 대구에서도 외곽에 계신 분이 이문 4구역 매수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잔금을 한 6개월 이상 길게 하면서 비과세 매도 이런 세팅 때문에 시장이 잠잠할 때는 다 돼요. 지금은 물건이 없죠. 그때 샀으니까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때 샀으니까 하는 주인공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지금 이만 사교육 매수한 이분 매수할 때부터 2배 이상 상승했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당 실거주 하시면서 한남 4구역 가신 이분 사실 얼마에 사고 얼마짜리 샀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셔서 금액대는 모르지만 분당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한남 4구역하고 비교는 사실 못하죠. 한남 4구역 하나만으로도 트로피 에셋이라고 하죠. 야, 한강뷰 나오는 사실 한남 뉴타운에서도 꽤 좋아요. 4구역이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체주택 매수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요 대체주택 같은 경우도 10, 16으로 조금 복잡해졌죠? 예전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정답 나왔어요. 이미 정리 다 끝났거든요. 재개발을 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뭔지 모르시겠다. 대체주택은 또 뭐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고정 댓글 올려놨어요. 거기에서 대체주택이니 이런 부분들 배울 수 있는 공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부동산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 정말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공통점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돈 없는 불인이더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냐. 돈 없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불인이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부자가 됐느냐.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다 돈도 별로 없고 지금 마지막에 소개했던 그 분당 사시는 그분은 초초초 불인이 맞는데 평생 사업만 하셔가지고 부동산에선 불인이지만 돈은 조금 있으셨던 분이고요. 이분 외에는 모두 다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얼마나 없는지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금 2억으로 재개발 40평대 받는 물건을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투자금 2억입니다. 요거는 서울은 아니고요. 광역시에서도 좀 가장 좋은 재개발 센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시세 지방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한
60% 이상 올랐더라고요. 매매가 9억 구축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신 분이 얼마나 구축이었냐면 녹물이 나와. 재건축할 아파트니까 녹물 나오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재건축도 못 하는데 지금 녹물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 꿀꿀한 구축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 노량진 뉴타운 4구역 매수하셨고요. 자양동 한강변 재개발 실투자 3억 5,500으로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사려다가 리모델링 매수하신 분. 와, 굉장한 선택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선택이죠. 그리고 대전 둔산 자가에 살면서 2억으로 도변 3 40평대 매수하신 분 있고요. 못난이 2개 매도하고 여기도 도변이네요. 도변 5 대형 평수 매수하신 분. 대구 문난이 매도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 4구역 매수하신 분. 이렇게 사실 투자 금액대들이 굉장히 좀 사신 물건에 비해 굉장히 저렴해요. 투자 금액대가 한 2억 정도부터 해서 한 5억, 9억까지 있는데 우리가 9억이란 말만 들으면 돈 많네 9억이나 되고 9억짜리 아파트라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어떻게 9억짜리 구축 아파트 가지고 지금 시세로 노량진 뉴타운 아무리 싸도 17억, 18억이거든요. 그런 거를 살 수 있느냐, 사겠다는 생각조차를 했느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부동산 왕초보가.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소름 끼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도 없는 불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볼까요? 부동산으로 빠르게 부자 된 사람들 소름 끼치는 공통점 두 번째.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했다. 이거 들으시면은 아이 왜 뻔한 거 이러실 텐데 그 뻔한 걸로 이렇게 돈도 없는 불인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꼼꼼히 볼까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도 끝까지 들으시고 그 뻔한 것으로 그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실지. 보면은 동대문구에 집 사놓고 누구나 조언하는 신축 아파트 사놓고 본인은 정작 일산 구축에서 반전세 살면서 거기 아이들 공부시키기 좋잖아요. 이분 사실 서울로 출퇴근하세요. GTX 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출퇴근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10, 11호 전에 사셔서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들어가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노량진 4구역 재개발 매수해놓고 그 인근 빌라에서 월세 사시는 분, 한강변 재개발 실투자 하시고 빌라 이사해서 실거주 하시는 분, 노량진 3구역 매수하시고 경기도에 월세 사시는 분, 지방에 월세 사시면서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 매수하신 분, 리모델링 매수해놓고 와 이건 진짜 월세보다 더하다. 친정집 들어가서 사시는 분, 와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 돼. 대단해 대단해. 경기도 외곽에 저렴한 전세 살면서 성남 재개발 매수하신 분, 똘똘하지도 않은 집 한 채가 전부이신 분들이 그 집 하나 팔아서 똘똘한 재개발이나 또 새 아파트 이런 거 사놓고 정말 기쁘게 월세나 반전세를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방법들로 제시해 드린 거고 선택은 이 불인이들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월세 살면서 꿀꿀이 하느냐? 아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세 번째 공통점은 뭔지 바로 알아볼까요? 부동산으로 빠르게 부자 된 사람들 소름 끼치는 공통점 세 번째.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지나스가 뭔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돈도 없고 불인이에다가 뭐 실거주 투자 불린 그건 좋아.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 아니에요. 제 기준엔 너무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기준이 너무 높냐? 아니에요. 저 아시는 분들 우리 멤버들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기준 되게 낮아요. 맨날 제가 뭐라고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말해요. 왜?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는 부동산 같은 경우 뭐 6개월, 1년 만에 결과 안 나와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빨리 지쳐서 빨리 그만두고 빨리 떠나버리거든. 한 20년 해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결코 덕이 되지 않더라 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나가 떨어지지 말고 적당히 해라.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붙어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열심히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제가 닉네임 보면 알죠.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사실 제가 많이 구체적으로 써주신 분들만 제가 뽑아온 거고 대략 쓰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닉네임을 제가 거의 기억을 못하는 그게 뭐냐면 제가 막 숙제 많이 내고 열심히 하시면 그 숙제를 카페에 올리니까 그
닉네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닉네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 이분이 진짜 내 수강생 맞구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 딱 한 분만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최고로 열심히 하는 축에는 못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적당히 공부하는데도 와, 이렇게 빠르게 부자 되는 선택을 하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제대로. 사실은 지금 보면 자산이 좀 다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점핑처럼 막 두 배씩 같은 기간 안에 비슷한 금액을 넣었을 때 두 배로 점핑 올라가 준 거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최소한 지나이스 점핑 강의는 들으셨더라고요. 요거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링크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요. 어려워 보이지만 제대로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 같은 돈을 가지고 자산이 두 배로, 세 배로 점핑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 기본적인 걸 한 번도 공부를 안 해서 그 좋은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날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거 저한테 직접 상담이 들어왔는데 압구정 한양 갖고 계신 분이 우성 1, 2, 3차 갖고 계셨어요. 사실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사업 절차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5년 재당첨 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당첨이 한번 되면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한번 받으면 5년 안에는 당첨을 제한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한양과 우성 1, 2, 3차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5년 딱 걸리게 생겼어요. 그 안에 안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10-11호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 아니에요. 지금 잠실하고 압구정은 원래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투기과열 지구고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이분이 이걸 전혀 모르신 거죠. 사실 서울 전역이 묶여있고 지방의 웬만한 도시들이 다 투기과열 지구로 묶여있을 때는 누구나 이 5년 재당첨 금지를 신경 썼어요. 그런데 강남 3구, 용산구만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다들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공부해 두시면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재건축 투베셋 같은 이 녀석을 지킬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것도 그냥 매도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조합 설립 단계 이후에는 매도가 안 됩니다. 그 매도되는 또 이제 조건들이 꼭 맞아야 돼서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5년 재당첨 금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몰랐다는 제 강의에서 한 장표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내용 A4지 한 장 내용 때문에 압구정 새 아파트가 날아간 거죠. 어쩌면 이분은 이걸로 재테크를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요걸 아셨다면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요거 맞춰서 다른 거를 세팅하면 되는 거였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런 이슈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네, 10-11호 이후로 가장 뜨겁게 지금 이슈가 되는 곳은 목동이에요.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꽤 많죠. 조합 설립이 되는 순간, 네, 물건을 못 팔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가 이제 두 채씩 있는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런 것들 뭐 10-11호에서 투가 될지 몰랐다 그러실 수는 있지만 사실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언제라도 지정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을 사실 감지는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리고 어디가 지정이 안 되는 곳이 있을지라도 목동은 지정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시장 좋을 때 여유 있게 좋은 가격으로 물건 하나를 좀 정리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좀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 곳에 사뒀다면 지금 같을 때 굉장히 여유 있게 콧노래를 부르겠죠. 기본기를 공부하는 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단단하게 지키고 또 그 자산으로 점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 공부 한 번은 꼭 한번 해보세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수 사례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하나 조금 소개해보면 정말 추운 겨울 못난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9억이면 나온 매물 중에 최저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러 왔대요. 그럼 금방 팔릴 것 같았던 거죠. 근데 정말 계약 성사까지는 힘들었다. 오히려 최저가인 우리 집을 놔두고 이게 지금 구축 아파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층이나 RR이 먼저 되더라.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와, RR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지나있음을 먼저 알았다면 그 앞에 A, B
절대 안 샀다. 이거 매도하느라고 죽을 뻔했다. 제일 싸게 내놔서 겨우 팔았고 분양권은 마이너스로 팔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도 좀 한번 공부 제대로 해놓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 플러스 강의 들으시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계약 절차마다 꼭 넣어야 되는 특약이나 확인해야 되는 내용, 문자로 요청해야 되는 것들, 그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사실 소소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법무사비 아끼는 법까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계약 절차 잘 진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공부는 한 번 정도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으로 빠르게 부자 된 사람들, 소름 끼치는 공통점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돈 없는 부동산 초보였더라.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야지만 좋은 곳 사는 거 아니고 돈이 많아야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 정말 꾸준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가보고 이분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열심히 또 임장을 가셔서 좋은 물건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불인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좀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 실거주와 투자를 짜잔 분리했다. 네, 돈이 없다고 손 놓고 놀지 않고 있는 집 팔아서 더 좋은 데 사놓고 나는 전세나 월세, 아이들, 특히 학령기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공부시키겠다고 일산에 반전세 살면서 엄마인 나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죠. 이분 교대 근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GTX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 하면은 지금 전세로 큰 돈 깔고 있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 깔고 있지 않고 조금 불편해도 월세 살면서 아니면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서 좋은 곳에 내 집 먼저 사놓을 수 있습니다. 에이, 지금은 갭 투자 안 돼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재개발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세요. 세 번째, 공부 열심히 안 했다.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꼭 수익률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는 좀 먼저 한번 단단하게 다지세요. 그럼 그 이후에 설렁설렁 공부하는 것들, 임장을 가서 알게 된 내용들도 그 위에 아주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여서 단단한 우리 집이 되어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집들이 가겠다고 매수기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감사 인사를 좀 받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거 조금 나누고 싶어요. 지나이스님을 못 만났다면 눈물이 나오고 천장에 누수가 있는 그 못난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었겠죠? 부동산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옷자락 붙잡고 같이 갈게요. 이 옷자락 붙잡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숙제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고 부동산을 아예 떠나지는 마세요. 혹시 제가 선생으로 부족하면 나하고 결이 맞는 다른 선생님 찾아가도 돼요. 저 진짜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부동산을 쉬지는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이스님을 일찍 알았다면 뭐 A, B는 매수하지 않았겠다. 예, 요거 또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2032년 입주해서 49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우리 멤버들과 또 우리 지나이스님과 함께 집들이 할 날을 기약합니다. 저 꼭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공부하는 우리 수강생 남편분이 하신 말인데 너무 좋았어요. 무조건 오를 집이 아니라 가족의 니즈도 맞춰야 만족도 수직 상승한다. 맞습니다. 본인이 서울을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다면 하남 살려다가 내 돈이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좋은데 꼭 가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가봤는데 아니면 이제 그때 마음에 접지만 처음부터 너무 나는 여기는 아니지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더라. 네, 그러면서 4년 후 갈아타기를 꿈꾸면서 행복해 하신. 그러면서 두서없이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많은 덕담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꿈이 생겼다고 멤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 일을 계속하면서 진짜 내가 말한 대로 그걸 내가 뭐라고 나라는 사람이 말한 걸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서 내 집 마련해 가는 여러분을 정말 찾아가서 집들이 가서 제가 차 한 잔 얻어먹고 그 이야기 듣고 격려해드리고 또 그 다음 또 행보도 약간 멘토링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꿈입니다. 제 꿈 안에는 여러분의
자산의 상승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꿈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들도 꼭 들어보시고 저와 꾸준히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제가 일조할 수 있는 기회 꼭 주세요. 오늘도 미라클